누가 뭐라고 해도 고추는 많이 따는 게 짱 아닙니까? 끝이 썩는다는 얘기는 끝까지 지금 칼슘이 못 갔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농사백단의 박세진입니다. 고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즌 이제 또 고추 정식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양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고추는 많이 따는 게 짱 아닙니까? 그래서 고추 부분은 아무래도 고추는 수확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수확량. 그럼 이제 농가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고추 많이 따고 싶고 많이 열고 싶고 수확량 많이 거두고 싶은데 어떤 비종을 선택을 해야 되냐, 질소 넣어야 되냐, 뭐 칼륨 넣어야 되냐, 뭐 칼슘 넣어야 되냐 하시는데 정답은 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작물들이 그렇겠지만 고추도 마찬가지로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대부분의 양분들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양분들이. 이걸 저희가 이제 최소율의 법칙이라고도 부르죠. 아무리 질소를 충분한 양을 맞췄어도 뭐 인산에서 빠지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구리에서 빠지면 수확량이 주는 것처럼 양분이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정량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추 정식 시즌이 다가오니까 정식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거 5가지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온도. 두 번째, 육묘 모종을 심는 방법. 세 번째, 고추는 다비성 작물이니까 비료 요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네 번째, 고추 뿌리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나? 고추 뿌리가 중요한가? 다섯 번째, 칼슘과 미량 원소를 꼭 줘야 되나? 5가지 꼭 아셔야 됩니다. 정식 하시는 즈음에 꼭 아셔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적당한 온도, 고추 정식에 꼭 필요한 온도. 낮 온도는 22도에서 23도가 적당하다. 밤 온도는 14에서 15도가 적당하다. 지온. 지온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할 수 있죠. 지온은 15에서 20도까지가 이제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다. 고추는 이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에요. 원래 고추가 이제 고온성 작물이거든요. 고온 요구도가 높은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온도 조건을 저희가 잘 알고 정식을 해야 되는데 육묘 기간을 길게 가져가니까 육묘일수도 잘 고려해야겠지만 온도 요인은 그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옆집이 정식하니까 정식 시기가 됐으니까 정식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 온도는 뭐 따뜻하게 유지가 되더라도 그 따뜻한 낮이 실제로 일교차 때문에 밤 온도가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는 거고 토양 온도가 이 정도로 안 올라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멀칭 같은 거 안 하면 좀 늦게 올라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너무 일찍 정식을 해가지고 서리 피해, 된서리를 맞거나 늦서리를 맞거나 그리고 저온 피해가 오는 이유는 나는 분명히 낮 온도는 맞췄는데 왜 저온 피해냐? 낮 온도뿐만 아니라 밤 온도나 토양 온도 다 맞추셔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 피해가 뭐 저온 장애나 뭐 그런 게 심각하게 오지 않더라도 원래 고추 뭐 2망 딸 거 한 망 따면 그것도 저온 피해인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고추가 정식할 때 제대로 활착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온 피해로 인해서. 그래서 온도가 낮아 가식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나는 지금 육묘를 받아왔는데 정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온도가 조건이 안 맞아. 낮 온도도 안 올라오고 밤 온도도 안 올라오고 토양 지온도 안 올라왔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쨌건 육묘상에 좀 오래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육묘상에 오래 놔두게 되면은 지금 육묘상의 양분이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죠. 뭐라도 뿌려야죠. 이 시기는 당연히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식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묘상에다 저희가 완효성 비료를 공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얼마 안 키우고 바로 정식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속효성 비료나 연면시 비료 비분을 공급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고추를 심는 방법인데요. 뭐 그림만 보셔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면이 이렇게 더 높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부정근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땅 속에 있으니까. 그럼 이게 플러그묘가 조금 더 높게 올라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마르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부분이 마르니까 당연히 활착이 늦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고추를 심으실 때는 플러그묘의 높이랑 지면의 높이를 맞춰주셔서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높이를 맞추셔서 심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추 정식 시에는 물을 이제 흠뻑 져가지고 좀 이제 토양의 유효수 분량을 높여 놓으셔야지만 활착을 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양에 물을 흠뻑 주게 되면은 당장은 지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낮 동안에 이제 토양이 지온을 흡수하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물이 흠뻑 있는 경우는 오히려 더 지온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도,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니까 뿌리 활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이 쉽게 마를 수 있는 바람 부는 날, 너무 맑은 날은 물이 쉽게 마르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이 정식하시기에 좋은 날인 거죠. 심는 방법입니다.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바람 불면 고추 많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정식하실 때 보면은 어쨌건 본엽수가 그래도 조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뿌리도 약한 애가 막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좀 활착이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바람이 조금 적게 부는 날을 선택하셔서 정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비성 작물입니다. 고추는 누가 버려도 다비성 작물이에요. 따고 좀 있으면 또 자라고, 따고 좀 있으면 또 자라고, 동시에 계속 연속적으로 꽃 피면서 연속적으로 고추 열리면서 계속 따게 되는 작물이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비료 요구도가 상당히 많은 작물이고요. 그리고 비료를 정량을 이제 잘 주게 되면 수확량도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럼 이제 비료를 어떻게 주는 게 포인트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료를 주는 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줘야겠다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밑거름에 때려 넣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밑거름 양은 어느 정도 절감을 하시고 추비를 자주자주 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밑거름 많이 주시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추비를 자주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주시는 것도 귀찮으시고 또 어려우시고 또 막 일꾼 같은 거 고용하시면 품도 드시고 그러시니까 못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추비를 자주 주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소량으로 분실을 해야지 토양 집적도 적을 거고 토양 유질도 적을 거고, 혹여나 이제 고온기 오게 되는 농도장애 같은 것도 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더라도 좀 적은 양을 나눠서 자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들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추비를 자주 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뿌리의 중요성 부분인데요. 뭐 어떤 작물, 이건 뿌리가 안 중요한 작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추야말로 더더욱 뿌리 발달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추 양분이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인데, 이 보라색이 칼륨, 초록색이 질소, 빨간색이 인산입니다. 보시면 0일부터 60일까지 이 정도 양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요 양분이 필요한 요 시기는 고추가 밭에 없잖아요. 묘상에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묘상에서 이제 정식을 하는 시기는 이 이후인데요, 이 이후랑 이 이전이랑 비교해 보시면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이후가 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은 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분은 어디로 빨아먹어요? 뿌리로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뿌리 발달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야말로 굉장히 육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그 긴 육묘기간보다 봄밭에 있는 기간에 그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뿌리 발달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희가 추비를 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뭐 이제 고추 모종 위에다 뭐 연면십이나 이렇게 쿨러 돌려가지고 비료 주시는 경우 말고, 이제 입상 비료 같은 거나 분상 비료를 적용을 하실 때 대부분이 이제 1차 추비 같은 경우는 농도장애 같은 거를 좀 이제 우려를 하시고 고추 뿌리가 발근이 제대로 안 된 거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파구 시비를 많이 하십니다. 파구 시비를 하시는 그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추 모종이랑 고추 모종 사이에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뿌리 발달이 지금 원활하지가 못하면 저희가 이제 구멍을 파고 비료를 넣었을 때 얘네 거리가 조금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양분의 유효 흡수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똑같은 위치에 비료를 줬는데 뿌리가 잘 발달돼서 여기까지 뻗어 있으면은 주는 족족 빨아먹겠죠. 그러니까 1차 추비하는 시기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정식하시고 30일 보시면 되잖아요. 뭐 20일에서 40일, 뭐 30일에서 40일, 35일 뭐 이렇게 농가마다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30일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파구 시비하는 비료의 위치랑 이 고추 뿌리가 그 파구 시비하는 비료의 위치까지 오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추는 비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예, 이제 칼슘이랑 미량 원소 부분으로 넘어갈 거고요. 요거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 건데요. 고추는 뭐 다비성 작물이다. 칼슘과 미량 원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확량 늘리려면 질소만 주는 게 아니라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나머지 미량원소들 이런 것들이 다 수확량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칼슘이랑 미량원소는 굉장히 이동성이 느려요. 이동성이 느리니까 결핍 증상도 끝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고추 키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칼슘 부족하면 끝썩음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끝썩음이잖아요. 끝이 썩는다는 얘기는 끝까지 지금 칼슘이 못 갔다는 얘기죠. 끝까지 칼슘이 못 가는 이유는 칼슘이 느리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과 미량원소는 전부 다 이동이 느리다. 그래서 후반에 결핍도 많이 나타나고 끝부분에 결핍이 많이 나타난다. 그 얘기는 이동 기간을 확보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동을 시킬 수 있으려면 좀 이동 기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줘야 되고, 이동 기간 확보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넣어야죠. 그러니까 생육 초기에 밑거름 하실 때, 1차 옷걸음 하실 때부터 칼슘이랑 미량원소를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뭐를 병행해야 돼요? 당연히 생육 중후반기에는 연면 시비가 병행이 돼야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